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7년 전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는 아직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열도 역시 방사능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 불감증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내 원전의 실태를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벌어진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보강을 통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한 상황은 지난 7년 내내 꼬리를 물었습니다. 원전 경락 건물 안쪽 면에는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철판이 부착돼 있는데 지난해 초 이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한 8기 원전 가운데 절반인 4기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부식으로 인해 철판이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노후 원전에 가까운 월성 원전은 4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철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 경락 건물 폭발과 방사능 유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으로 시급해진 원전의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까지 6년째인 사업의 진행률이 아직도 30%대에 그친 원전이 있는가 하면 설비를 확장하지 못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친 원전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성능 기준을 규모 7.5 지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원전 비리와 대형 사고의 원인인 원자력업계의 오랜 비밀주의 관행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검증 과정은 원전 측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부실과 소모적인 논란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뒤늦게나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모든 가동원전에 대한 최종 안전성 보고서 등 인허가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충실히 공개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국내 원전의 위험성 지적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안전대책 가운데 80% 이상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00%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이어 경주 포항에서의 이딴 지진을 겪으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위험성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걱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서 온갖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의 한 마을 뒷산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2만여 제곱미터 터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과 50m도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변 온도 상승, 그다음에 반사광, 그다음에 지금은 악천후가 많으니까 그 악천후 때 이제 우수 관계라든지 환경 피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동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임고면 삼매동 주민들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마을 아래 12만 3천여 제곱미터 터에 4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개의 문화재를 품고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 앞에 수만 그루의 산림이 훼손되면 경관도 해치고 농사도 영향을 받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그루를 여기에 베낸다고 합니다. 저 아래까지 등록되어 있는 건 10만 평,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것이 다 얘기된다면 여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경북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추진되는 곳은 모두 6,100여 곳. 한 해 전보다 1,000여 곳 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습니다. 정부가 이제 인가하고 도로하고 이력 거리 제한을 기준점을 100m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100m를 잡으니까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 훼손과 파괴도 문제입니다.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 파괴를 해가며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한다면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실효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말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 컬링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컬링 선수단의 격려금과 공로패를 전달하고 컬링 보급에 기여한 정혜걸, 김복규 전 의성군수 등 경북 컬링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컬링팀을 후원해온 신세계그룹의 이갑수 이마트 시장도 포상금 2억 4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선수들의 고향인 의성군에서도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컬링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교육청과 함께 컬링 프로그램을 현재 2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다양한 컬링 대회를 열고 국제 유명 컬링팀 전지 훈련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청 신도시터에 500억 원을 들여 컬링과 하키, 피겨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위한 종합 빙상장도 건립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북에서는 시장 군수 후보 82명이 신청해 3.5대 1의 경쟁률을, 도의원은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단체장 공천은 상주가 8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영주와 청송이 각각 4명 등입니다. 도의원 공천은 문경 2선거구, 경산 4선거구에 4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의성 2선거구 등 10개 선거구는 1명씩만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신설한 4인 선거구 6곳을 반드시 조례안으로 통과시키라고 대구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4인,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리면서 대구 지방의회 일당 독점화가 심화됐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18곳, 3인 14곳, 4인 6곳으로 획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